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계속 소유자분들이 오시는데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2층에 주민회의실에 큰 LCD TV가 있습니다. 밑에 보일러도 넣어놨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추우실 텐데 위에 한 30분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내 50명이지만은 좌석 간격을 넓혀서 한 30분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추우신 분이나 늦게 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가셔도 되고 지하 1층에 당구 동호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TV를 설치를 해서 스크린하고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치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장소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강남 국민회관 한 500석 들어가는데 거기도 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실내와 그 다음에 그 실내를 겸해서 한 150명 정도 좌석을 마련했는데요. 그 대치 현대아파트 그 입대위와 관리소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파트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지면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비사업소와 사업체와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리모델링을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1년 가까이 됐는데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비 한본부장님, 세종 전체 리모델링의 정비사업체로 세종 코퍼레이션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안본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오랫동안 이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다 생략할 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설계 저거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설계가 하거든요. 설계가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면은 그냥 놀라 그러고.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정비사업 관리업체라는 그런 면허 말고도 엔지니어링 활동 지시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비업체 쪽에서에 보면은 약간은 종합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들을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이 리모델링 현장들은요, 재건축, 재개발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로지 리모델링 현장만 저희가 여기다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오금아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299세대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관리변동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행여가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보시면 283%에서 용적률 430%로 폐경허가를 택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거의 다 끝났고요. 12월 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시공사는 쌍용건설입니다. 그 옆에 보면 둔천대 3차 여기는 주택조합이고요. 이번에 주택조합이고 지금 건축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정시장아파트 여기가 1316세대인데요. 송파구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공자가 조합이 주택조합이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용적률이 보시면 216%에서 327%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원갤럭시 1차가 있고요. 여기도 주택조합이 다 설립된 그러한 단지들입니다. 신드림 우성 5차, 1차, 2차 전부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설립을 해놓은 현장입니다. 한 달 반 만에 다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락상경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2064세대인데요. 지지난주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삼성 코렉스에서. 2064세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343%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몇 프로로 저희가 하냐면 504%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아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동의율이 73%, 여기 같은 경우는 75% 거의 근접합니다. 잠실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단지인데요. 지금 현재 동의율은 60%에 근접해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도 아마 그 창립총회를 개최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현장인 대치현대아파트 여기가 있고요. 강정현대 5차 여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석까치마을 1404세대짜리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 GS 아파트 여기는 현재 동의율이 64%를 넘었습니다. 이제 한 3% 정도만 더 채우면 또 창립총회를 해갖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 태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포 태영 아파트 여기는 1992세대인데 용적률이 지금 현재 346%예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을 424%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수우동신이라고요. 사당 이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수가 4,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현재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월요일부터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접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1,000장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야머리 이단지 여기는 현재 동의율이 70%가 넘습니다. 여기는 성남시청에서 발주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창립총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창립총회를 하면 바로 조합설립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쭉 보시면요. 이렇게 한강을 끼고 양옆으로.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이쪽, 남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17,000세대 정도 지금 수절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이 리모델링 쪽에서 17,000세대 정도를 수주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 쪽에서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리모델링 수주 실적이 1위고요. 실적이 가장 탁월합니다. 리모델링 사회 필요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왜 해야 되는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이제 현재 사항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는 재건축이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자체가 힘들다는 건 일단 여기 용적률 자체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리모델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게 전체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서 리모델링이 된 현장들입니다. 전부 해봐야 12개입니다. 완성된 데가. 완성돼서 입주한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여기까지는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냥 대수선 개념 정도, 발코니 정도 확장하고 화장실 정도 수리하고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시작한 거는 여기 방배 예가 그릇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전아파트. 이제부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천동의 두산일구, 당산 예가 그릇이, 도공 예가 그릇이, 호수 예가 아파트, 워커힐 크루저, 청담 예비한 로이뷰, 예비한 하이스턴 바로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청담 웨이파크,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리모델링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과도기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한하는 부분이, 규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다소나마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한테 더 좀 이익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이겁니다. 리모델링 후에 용적률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요게 리모델링 전의 용적률입니다. 리모델링 후의 용적률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보면은 130%, 80%에서 130% 정도를 용적률을 기존의 용적률 플러스 80%에서 13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용적률이 150%까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제 자꾸 소리가 깨서는데 여기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그 2주가 다 되고 올 이제 12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오금동 송파구 오금동의 아남 아파트는 용적률이 행여건을 받은 용적률이 430% 받았습니다. 기존의 용적률이 283%였어요. 그런데 430%로 해가지고 행여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날 겁니다. 끝나고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한선이 없습니다. 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00% 넘는데도 5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용적률이 500%면 준주거 지역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 3종이거든요. 3종인데 불구하고 여기도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서 많이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계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초월해서 얼마만큼 더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법을 넘어서, 법을 초과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곡동의 동시 사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 입주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요 내용들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주민 설명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1단계인데 여기 지금 11월 2주차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한 주가 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주민센터에 잡아놨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간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후에는 또 못합니다. 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더 이게 그 방역 대책이 더 강화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7년도 3월 달에 입주를 하실 수 있다. 인허가 사항에서 이게 서울시 심의 들어가야 됩니다. 인허가 사항을 조합설립이가 나고 3년, 인허가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년 정도. 이거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걸리는 연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다 됩니다. 실제로 입주하실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2027년도에 여기 2027년도 3월달이면 입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한.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사업성 분석인데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현재 26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기 26평형이 갖고 있는 전용 면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18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8평인데 그 평수에 한해서만 전용 면적의 40%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평형 그 다음에 있는 평수들 그 외의 평수들은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의 30%까지만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담금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요 방식은 재건축하고도 똑같습니다. 요 내용의 산출하는 방식.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별로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전, 지금 현재 있을 때 이 아파트의 그 감정 평가를 하고요. 종후에 리모델링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정을 해서 또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분담금이 같은 평형이라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리모델링 전과 후를 잠깐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세대수가 630세대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1이에요. 자, 요 1.11에는 주차 한 대당 주차 그 면적이 폭이 2.3m에 5m를 갖다가 법정 주차 한 대로 잡습니다. 물론 통로가 있어야 되겠고요. 주차 들어가시면. 요게 지금 잡고 있는 요 세대당 1.12대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1.6대잖아요. 세대당. 리모델링 하게 되면 세대당 1.6대로 늘어나는데 요거의 폭은 2.5m에 5m입니다. 그러니까 한 20cm 정도가 더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수용차를 대면 좀 대형 수용차를 이게 같이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빠져나오는데 좀 힘드시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 이게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면적이 20cm 정도 옆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문콕 테러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용적률이 현재 341%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건설 경기를 막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400% 이하까지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허가를 받아서 진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341%라는 그런 용적률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요걸 리모델링 하게 된다. 그러면 454% 약 113%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쉽게 100평에서 이 대지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100평에서 연면적 위로 올라가는 평수를 전부 합해가지고 200평이 되면 용적률이 200%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300평이 되면 용적률 300%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100평으로 해서 비율을 하면 341평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그 세대수 전체를 합했을 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714대로 늘어나면서 용적률이 454%로 늘어납니다. 113%니까 100평으로 해서 대비를 했을 때 454평의 면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용적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00% 이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247% 정도? 245% 정도. 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모자라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에서 모자라는 용적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옆에 있는 세대를 사서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만 1대1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26평형이 전용 면적이 59.82, 뭐 18평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18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담금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게 계속 존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 그때의 분양가 상한제 한번 적용했을 때가 있었었죠. 그랬다가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서 다시 적용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양을 하게 되면 2주 시점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2주 시점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3년 후거든요. 3년 후에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시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고 적용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분담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580, 6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강남구에 그래도 대치동안 대한민국 최고로 자라는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80만 대, 평당 공사비가 580만 원일 때 이거는 평형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약 면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여기 34평형 계약했을 때 34평형을 계약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계약 면적이라 해가지고 한 45평 정도를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까지 다 한 그걸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면적 곱하기 이제 580을 해서 그게 분담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대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대수가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가 있어요. 그 세대수만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여기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 수익을 여기 있는 분들 26평형, 30평형 요 평형별 비율대로 다시 또 다 나눠드려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추정을 해보니 요 액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580만원, 평당 580만원일 때 26평형은 1억 2,500 부담을 하시면 30평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30평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부담금이 1억 2,500입니다.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현재의 실거래가가 1억 4,600이에요. 여기가 14억. 14억 뭐 15억 정도 간다고 치고요. 15억 플러스 1억 2천, 그러니까 1억 한 3천 정도 보고요. 15억 그러면 16억 3천 정도 되잖아요. 16억 3천 가지고 여기에 30평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아 이게 사업수익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 26평형 여기 같은 경우에 내 집만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내 집만 좀 고쳐서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7, 8천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이 단지 전체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전체를 바꾸면 내 집만 바꾸면 이 아파트 전체의 컨디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진 않고요. 아파트 전체를 갖다 컨디션을 바꾸면 여러분들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느냐 이거는 다른 현장들의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의 사례를 보고 제가 여기서 올라갑니다라고 100번을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가요, 주변에 시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보면 26평, 대치현대가 26평이 뭐 현재 일반 타격가가 14억 6천. 그런데 뭐 이쪽에 쭉 보시면 17억, 19억, 뭐 24억 비슷한 형태의 뭐 레미안 대치필드 물론 여기하고 비교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면 7년 후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2015년에 준공했잖아요 7년이면은 15년이니까 여기 7년을 더하게 되면 13년 된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조금 지나면 여기도 리모델링 한다고 할 거예요. 여기는 구축 아파트가 될 거고요. 지금 7년에 완공되는 6년에서 7년 후에 완공되는 여기 대치현대 아파트는 완전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물론 나와 있지만 이 가격을 거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투자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주변보다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33평형을 보니까 여기가 평당 가격이 5,9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시세가.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뭐 32평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7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쭉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하고 똑같이 현 시점에 똑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시세가. 여기 이제 요거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기다리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딱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건축하고 달려 리모델링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파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처럼 조합설립이 인가가 떨어지면 못 파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하는 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신규 아파트니까. 그죠? 근데 리모델링은 보존 등기가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내 면적 플러스 추가되는 그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니까. 문정 시험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요. 좀 아파트가 평형대가 되게 작아요. 작은데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때마다의 어떤 가격 변화를 좀 저희가 봤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객관적으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은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와 안 하고 있는 단지에 올라가는 비율이 틀립니다. 왜 그러는지 좀 볼게요. 일단 문정시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빨간 점이 제가 빨간 사이트로 찍어놓은 게 아니고요, 거래량입니다. 그 시점 이분들이 추진할 때 이 거래량, 그러니까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추진하지 않는 단지에 비해서. 이 문정번역은 훨씬 더 위치도 좋게 입지도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량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매매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래량이 많으면 호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에서 25% 정도의 차이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가락상리, 자, 그럼 거기는 국부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가락상리 아파트가 송파구 가락동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좀 봤어요. 여기가 세대수가 2064세대입니다. 아까 저희가 했다고 했죠. 여기 2주 전에 창립 초기했습니다. 삼성 프렉스에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요, 사업 추진 전에는 5억 4천짜리 아파트였어요. 진짜 싸죠? 5억 4천이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업 추진에 8억 2천, 동의서 지구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접수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파트가 1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설립 예정, 지금 저희가 창립 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억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더블이 됐어요. 더블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들은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는 단지들은 절대 이 가격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와 안 하는 단지 비교를 해봤어요. 가락선이 2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는 리모델링 추진 안 합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거래량을 한번 저희가 받았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호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저 부동산 투기권 아니에요. 저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덕하남 아파트 여기 지난주에 창립청에 했고요. 조합설명회가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내용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더블 이상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더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여기는 가격이 많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리모델링이요. 어차피 사업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소유주분들의 단합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같아서 빨리 여기를 진행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덜할 때 빨리 인허가를 추진을 해서 일단 건축심의까지 여러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규제를 안 받아요. 근데 건축심의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규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동안 행해졌던 모든 규제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운영 지침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자체에 이미 다 내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 기반 시설을 몇 프로를 갖다가 기부채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는 아까 말씀드리는 전용 면적의 40% 30% 있잖아요. 이거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 기여를 많이 하면 그걸 다 또 더 많이 찾게끔 그 한도 내에서 지금은 기반 시설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40%하고 30%를 무조건 줘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는 규제가 지금 생기고 나가는 게 기반 시설을 더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야만 그 면적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점점점 규제가 심해지니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심의를 택해서 조합설명 이관을 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 뒤에 또 이제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우동인 건축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이사입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 홍보 동영상 한 5분짜리 짧게 한번 보시고 또 그 설계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생명이니 생명의 움직임으로 인간은 존재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그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건축 설계를 생각했습니다. 나우 건축은 인체공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로 건축 진화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우와 함께 생각하라. Think Now. 같은 부지라 하더라도 설계자에 따라 그 가치와 개발 이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최고를 원하신다면 재건축 재개발 국내 1위 설계회사인 나우와 만나십시오. 나우는 빠릅니다. 저희 나우 건축은
재건축 재개발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특화된 시스템으로 설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확실합니다. 현실에 입각한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더 큰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다릅니다. 1994년에 설립된 나우 건축은 재건축 재개발 상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체계적인 기획에서 감리까지 원스톱으로 설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프로젝트 딜리버리 시스템, 이중 체크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업무 추진력과 과학적인 설계 검증을 통한 신속하고 오차 없는 설계를 약속드립니다. 나와 함께 성공하라. Succeed now. 전국 90여 개 사업자, 8만여 세대의 성공 신화를 창조해온 나우만의 놀라운 실적을 확인하면 선택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배치한 주택설계 기술경진 대회에서 창의적인 기술 제안으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나우는 강남을 대표하는 반포 3주구를 비롯해 강남 중심의 얼굴을 바꿔놓은 청담 3위 아파트, 강북 지역의 상징이 된 성수동 서울숲 아파트, 그리고 경기 남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원 컨벤션센터,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 주상복합 및 M2블록 복합 개발까지 나오는 랜드마크를 만듭니다. 나우의 월등한 재건축 수행 능력은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부산, 창원,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파트너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특히 강남 핵심 지역인 청담 3위 아파트는 까다로운 조합의 요구를 만족시킨 아름다운 설계로 서울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에서도 월등한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성수일가 서울숲 아파트는 서울시 심의 기준에 부합되는 나우만의 독창적인 설계로 서울시 최초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위 단지로서는 최대 규모의 10만여 평의 부지에 5,239세대로 이어지는 함영주공 재건축은 나우 단독의 완벽한 설계로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도 나우는 독보적입니다. 서울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노량진 촉진지구 3구역, 6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공모를 통해 당선된 부산 거제 1구역,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54층 높이 지점을 이끌어낸 부산의 관문 대평 1구역 정비사업 및 명동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서울 강동 최대 도심복합 프로젝트인 천호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나우만의 탁월한 역량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수색촉진 6구역, 미아 3구역, 성북 2구역, 장위 11구역, 광명촉진지구 2R 구역, 광주 학동 3, 4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 을지로 금융특구 지역에 위치한 서울 명동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일형 도심복합 개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우와 함께 시작하라. Act Now. 사후 품질 보증, 더 나아가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 책임 설계는 저희 나우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나우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갈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나우입니다. 건축업계의 콜럼버스, 바로 나우 건축입니다.
네, 저희 나우도인 건축은 대한민국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실적 1위 업체고요. 리모델링 그 설계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대치 현대 아파트 설계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치 아파트 현대 아파트 현황입니다. 99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630세대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341%의 그 용적률 상당히 지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 설계를 의뢰받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하철역 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산책로가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생활 편의 시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건축에서 그 건축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의 입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입지입니다. 그 입지를 판단하는 그 요소로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대치 현대한테는 좀 안 맞는 게 대한민국 최고 입지를 지금 대치 현대 대치동이라는 걸로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단조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대 시설도 좀 낡아 있습니다. 또 협소하고요. 그리고 배관 또한 좀 녹슬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복도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은 복도식 아파트의 단점은 그 같은 평형의 계단실형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들어가 보면은 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뒷발코니 즉 서비스 면적을 못 찾아먹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복도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계단실보다는 상당히 면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재건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현행법 기준으로 했을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 300%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5%는 임대료로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75%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올라갈 때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 기부 체납을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행법에서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이 247%입니다. 즉 한 100% 정도를 면적을 상당한 그 면적을 줄이던가 아니면 그만큼의 세대수를 현금 청산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공공재건축이죠. 제가 LH에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법적 최고로 했을 때 500%까지 받을 수 있는, 500%까지 다 준다는 건 아니고, 최고 했을 때 5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500%로 가정을 했을 때도, 보시면 이 275%에서 100%는 일반 분양, 100%는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375%, 거기에다가 기부채납 10%를 하면 337%. 그러니까, 임대를 엄청 125%라는 임대를 다 때려 넣어도 저희는 이제 1대1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접근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적인 부분과 공간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그러니까 85 미만 84.99까지 해당되는 전용 면적은 그 전용 면적의 40%를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고요. 그 이상 그 국민주택 이상 되는 그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반 분양으로 한 15% 정도의 면적을 할애를 하고 나머지 25%와 15% 정도의 내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우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또한 면적의 배분은 나중에 조합을 가게 되면 그때 조합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면적 배분으로 하고 그 일반 분양도는 법적인 그 현재 세대수에서 15%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한 한 94세대 정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일반 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특화 전략으로 이익은 최대로 부담은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단 전략을 수립하고요. 공간적인 부분은 구평면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납 공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공간에 대한 가변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평면을 다시 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필로티 전체 동을 필로티로 띄웁니다. 그래서 한 개층을 필로티로 띄움으로써 지금 저희가의 계획은 이 세대에 대한 3계층까지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계층 전체를 다 3계층씩 현재 조합을 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3계층을 다 올라가게 되고 밑에를 분양하는 형태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필로티로 함으로써 접근, 출입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아이레벨에서의 개방감, 아파트로 좀 둘러싸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로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대한 주차장은 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조경으로 꾸미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100% 지하 주차장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구랑 해야 되라고 했을 때는 저희 나우동인 건축은 서울에 한 2만 세대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실적 1위 업체고요. 그렇게 해서 쌓게 된 노하우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우선 조각도입니다. 이것 또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계속 앞으로 조합을 가게 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건축 심의 때까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주출입구 쪽에 저희가 일반 분양분을 별동의 형태로 상부 지상으로 띄우는 형태. 그래서 저희가 주출입구가 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형 문줄을 설치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아파트 형태, 게이트 형태의 아파트, 그러니까 게이트 타워를 만들면서 이 인지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는 전부 다 조경으로 꾸미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투시도입니다. 단지 투시도고요. 배치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부분 저희 주출입구 부분에 저희가 상부 한 15층 이상을 필로티로 띄우면서 게이트 타워를 만드는 상부에 별동의 증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또 마치 진해력 기초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파일 기초가 요즘 문제가 돼서 이제 수직 증축이 안 되는데 저희는 또 다행스럽게 진해력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직 증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별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세대에서 좀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별동을 하나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직 중추로 찾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지상에는 조경으로 꾸몄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기 지금 관리사무소 동은 없애고 서크들에서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저희가 주출입구에서 바로 들어가는 램프로 들어가는 형태와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단차를 이용해서 바로 데크형 주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 그러니까 26평형은 전용 면적 20%를 늘려서 30평형대가 되고요. 33평은 전용 면적이 85입니다. 84.99만 돼도 저희가 20%를 늘릴 수 있었는데, 40%를 늘릴 수 있는데, 85다 보니까 저희가 30%, 그 중에서 15%를 늘려서 저희가 37평형,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씩 늘려서 39가 44, 43이 39.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별동으로 25평형 12세대를 찾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3에, 현재는 2.3의 폭을 주차폭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2.5의 주차폭으로 저희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1.6대. 이 또한 저희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거고요. 조합에서 원하시면, 2대를 원하시면 더 팔면 됩니다. 또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위 세대입니다. 기존 5구가 이제 74, 30평형으로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은 이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를 이제 계단 실형으로 바꾸면서 두 세대가 하나의 이제 엘리베이터 계단을 쓰는 그런 형태의 계단 실형으로 바꾸면서 보시면 이게 점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발코니를 최대한 다 찾는 서비스 면적들이 다 찾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예전에는 보시면은 특이하게 이제 거실보다 안방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생활의 중심이 안방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안방으로 다 이제 접대를 했기 때문에 안방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장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거실의 폭을 넓히는 형태로 세대간 내력법, 현행법에서 세대간 내력법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대간 내력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면적의 구성을 새로, 평면의 구성을 새로 해서 그 거실을 넓히고 안방을 조금 더 줄이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통합을 해서 그 개방감 더욱더 많이 확보하고 안방에는 이제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등 붙박이장 등 설치해서 수납 공간의 기능을 더 많이 강화했고요. 북쪽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변성의 벽을 둠으로써 가변성 있게 침실을 크게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 또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85, 전용 85고요. 이게 97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기존에 이제 계단실이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좀 폭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의 폭을 저희가 좀 많이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실의 폭을 좀 더 거의 40평에 이제 걸맞는 거실 폭을 확보하고 또 주방과 통합을 해서 개방감을 더욱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부부욕실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멀티룸, 알파룸을 두고 침실을 3개 쓰셔도 되고요. 뭐 2개씩, 두 개를 넓게, 두 개로 해서 넓게 쓰셔도 되고, 이 방을 이제 3개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변성이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101이 이제 116이 됩니다. 보시는 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계단실이 있는 부분까지 이 빨간 선이 이제 현재 여기 이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계단실에 있는 부분까지 앞으로 늘려서 저희가 거실의 폭을 확보하고 3배 형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벽들을 다 가변형으로 해서 터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팬트리, 주방에는 이제 팬트리를 최대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실과 통합을 해서 개방감이 있는 형태, 그리고 북쪽으로는 방 3개, 멀티룸을 포함한 방을 3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평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베이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실의 폭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안방, 드레스룸, 부부욕실, 그리고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이제 필로티로 전체적으로 필로티를 했을 때 그 필로티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리오센트의 필로티 활용 예시입니다.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써도 되고요. 일부 커뮤니티 시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전부 다 이제 테마 정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기존 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설비적인 부분은 다 이제 최신의 설비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좀 이슈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공기 살균 시스템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IoT, 에너지 절약 시스템, 소음 방지 시스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음식물 처리 시스템도 저희 리모델링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여기 마치고 저희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가락상용 세동과 같이 저희가 해서 조합 창립 총회했고요. 옥수골동 아파트는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포소구차 유일하게 좀 공사 중에 요즘 좀 많은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교포소구차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청담 레미안 로이뷰 저희가 설계해서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송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 된 지 한 달 만에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이 됐고요. 자연구성 아파트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선정이 돼서 이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벽산 아파트 조합 창립총회 했고요. 이수동에 있는 4,000세대 규모의 거의 5,000세대가 이제 계획 후에 바뀌는 이수 우신 아파트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 2만 세대 정도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처럼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한 건 아닙니다.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잠실 주정기장 국제연상 당선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천 국제연상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터미널 12월 연말까지 이제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요. 그리고 마곡마이스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산 차원 야구장까지 저희는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리모델링 실적일이 회사고요. 저희가 대치 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대치 현대아파트가 이제 리모델 후에 바뀐 모습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